바로 이 사진입니다. 저 업소에 간 지기현이 오른쪽에 있죠. 네. 갔잖아. 갔어. 안 갔다고 했지. 네. 갔잖아. 이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죠? 인테리어도 똑같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을 더 공개를 했는데요. 여성 접객원이 있는 업소다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한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진도 그 중대 사건 내란수계 사건에서 소맥 얘기하고 삼겹살 얘기하고 그러네.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러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 김문수의 첫 행보가 전태일. 예 네. 전태일 기념관을 찾아서 자기가 이제 전태일 여사의 친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봐봐, 닮았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아우. 김계리 변호사가 조금 이상해요. 좀 너무 왜요? 튀고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가고 탈당한 날 김계리가 온다.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볼까? 그러게요. 예? 아 윤석열이가 아직도 밖에 있다는 사실이 나는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는데 네. 오늘도 역시 집에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네.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 내란 우두머리거든. 장복 입고 머리하고 건들건들 이 말이 되나? 경호 받으면서 경호 받으면서 이 말이 돼? 좀 웃으면서 웃네죠. 아 나 이거 볼 때마다 괴로워요. 이 지기현이가 풀어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기현이가 맞아요. 사실상 불법적으로 풀어준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자 룸살롱 접대 의혹이 터진 지기현이 오늘 재판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에 앞서서 본인의 그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 네. 입을 열었는데요. 입을 안 여님만 못했습니다. 아유 이제는 진짜 궁지로 몰렸어. 지기현이 네. 이젠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기현이 입장을 냈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얘기 안 하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 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닙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뭐 주저주저로 얘기했는데 뒤에 건 볼 필요 없고 네. 다시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 의혹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데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곳을 가지 않았어. 의혹이 제기된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생각해본 적도 없다. 자, 됐죠? 네. 네. 자, 의혹이 제기됐던 그 사진, 그 업소 그 해당 사진을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예,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렇죠. 이곳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 자, 이 입장을 듣고 민주당이 뚜껑이 날아가서 네. 사실 사법부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네. 왜냐? 사법부 권위가 떨어지잖아. 그런데 저런 곳에 간 적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가만히 있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저 업소에 간 지기현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공개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저 업소에 간 지기현이 오른쪽에 있죠. 네. 갔잖아. 갔어. 안 갔다고 했지. 네. 갔잖아. 이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죠? 인테리어도 똑같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을 더 공개를 했는데요. 여성 접객원이 있는 업소다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한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진도 공개합니다. 예. 여기 불이 딱 꺼지면 저렇게 된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긴 여성 접객원도 있는 업소다라는 업소다. 것을 어. 보여주기 위해서 폭로한 어. 사진입니다. 여성의 뒷모습이 저렇게 보이지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아직도 사법부 자체에 자정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또 폭로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왜냐? 사법부도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까
직위원 사진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 음. 지금 아주 강력하게 추정이 된다라는 입장을 같이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뇌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뇌물 또는 청탁금지법. 네. 자, 이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리 법조인 분들이. 그러면 이제 직위원 판사의 말을 믿는다면 평소 삼겹살에 소맥만 마셨다. 생각도 해본 적 없다. 그럼 이제 두 가지죠. 저희가 룸삼집이다. 룸에서 삼겹살 먹는 집이다. 최소한 불판이라도 보여주던지. 룸삼집이다 1번. 그다음에 2번 생각해본 적도 없다. 생각은 안 해봤지만 몸은 가 있더라. 몸이 가 있더라. 예, 네. 이거 말고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룸삼집은 그거는 해명이 안 돼. 왜냐하면 거기 안 갔다고 했는데 간 사진이 나왔으니까. 아니, 이제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 룸삼집. 아니, 뭐 그런 데가 아니라 평소 네.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냈으니까 네. 거기가 내가 간 데는 맞은데 예. 룸에서 삼겹살 먹는 집이었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사실 되는 괜히 얘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그 얘기고. 직위원 부장이 발표한 내용 중에 이제 갔다 안 갔다라는 워딩은 명시적으로는 없어요. 그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누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맥락상 그렇다는 거예요. 맥락상.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저 입장 보여주세요. 네. 입장. 아, 그 사람 또 감옥에 보내려고 저래. 맥락상 그렇다는 거야. 자, 의혹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상 이곳에 가지 않은 걸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보면요, 이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들이 그 워딩을 굉장히 저렇게 좀 조잡하게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들을 아, 그래. 빠져나갈 저희- 구멍 있어요.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체육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읽히잖아요. 네. 거짓말 한 거고요, 사실상. 이거 조이대회 10명한테 들어가면 이거 빼박입니다. 네, 저는 그렇죠. 네. 국민들이 보는 그렇습니다. 어, 관점에서 맞아. 저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오늘 내란숙의 재판에 앞서서 저 워딩을 했거든요. 네. 네. 저는 아니 내란숙이라고 하는 중대 사건에 앞두고 그렇지. 자기 개인 신상 발언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 법정 밖에서 자기 입장 표명했어야 돼요. 하려면. 근데 내란 그 수계라고 하는 정말 대한민국의 전대미문의 중대 사건을 앞둔 사람이 자기 개인 발언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고요. 그다음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법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그 자체로. 그러네.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법대 앞에서 자기 개인 신상 발언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아, 그러네. 자기는 이 사건 판사라고 해서 사건과 전혀 무관하잖아요. 네. 사건 무슨 내용하고 관련 있어? 뭐가 관련 있어? 절차하고 관련 있어? 아무 관련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 중대 사건 내란숙의 사건에서 소맥 얘기하고 삼겹살 얘기하고 그러네.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러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 네, 내란 그러니까 재판이.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저는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만약 영상으로 봤으면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내 영상을 못 보니까 이런 패단이 있네. 불공개 재판이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 같은 아, 경우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에 들어가서 이제 재판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내란 수계 사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삼겹살 얘기하고 소맥 얘기하고 있어요. 재판장이 그러네. 진짜 황당할 거예요. 그 현장에서 봤으면. 아, 진짜 그러네. 저는 그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공간, 이 재판 절차라고 하는 중대한 이 사법 절차, 그리고 심지어 법리까지 다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고요. 그러네. 지금 내용상 보면 저는 이제 직위원 그 부장판사 21일 날 또 재판이 있습니다. 내란 사건 관련 네. 그 경찰 수뇌부 네. 이때 또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어. 오늘 이렇게 자기 발언과 배치되는 명징한 사진이 이제 공개됐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발언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일이 대응 안 하겠다. 대응 안 하지 하겠다. 않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럴 거면 오늘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네, 무슨 얘기할지 되게 궁금하고요.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엄중하게 밝혀져야 될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은 일단 사법부 법원행정처의 자정작용을 한 번 더 보겠다. 네.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켜보겠어. 지켜보겠어. 뭐가 있구나 또. 한번 법원행정처가 더 이상 또 직위원 부장판사가 더 이상 이건 미루면 안 되고요. 네.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그렇습니다. 네. 네. 얼굴을 좀 확대할 수 있나요? 확대해줘요? 직위원 판사 얼굴이요? 네.
네. 했다. 어떡할래요? 네. 얼굴이 좀 어때요? 술 좀 마셨네. 네, 불구스름한 느낌은 좀 있는데. 네, 네. 아이 또 염증약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아무튼 뭐 이제 확인되는 건 이준석처럼. 아닌데 제가 저 사진을 처음 딱 봤을 때 느낌이 네. 얼굴이 좀 너무 붉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사진을 찍는데 네. 오히려 저 장소를 좀 정비하고 찍은 느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아. 좀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도 염증약일 수 있으니까 그냥 상상 정도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법꾸라지들은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몰라. 맞아요. 네. 법꾸라지는 우리는 또 그 위로 그냥 또 고단수로 대응을 해내야 됩니다. 굵은 소금으로. 그렇습니다. 굵은 소금 넣고 그냥 조금 덮어버려야 돼. 저는 직위안 부장 조만간 터질 게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막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윤석열 재판이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재판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너무 저는 솔직히 좀 이상했는데 14일 날 법사위 청문회에서 조희대 청문회 할 때 서영교 의원이 녹취를 틀었잖아요. 그 파면 직후에 점심을 먹더라 4명이. 4명이 먹었다고 하는. 그 4명이 이제 조희대하고 한덕수하고 정상명하고 김충식이더라. 네. 그래서 김충식만 거기서 빠졌으면 김충식이 왜 나와? 그러니까 그랬죠. 김충식만 빠졌으면 나는 그 3명이서 그냥 먹을 수 있는 사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김충식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를 윤석열 위한 장모의 남자라고 알려진 분이죠.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위한 작전 회의 겸 점심이었다고 난 느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언론은 뭐라고 말을 할까 이 부분 되게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그 녹취가 엄청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녹취 터진 이후에 제대로 뭐가 나오질 않아요. 이게 취재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내가 네. 중앙일보를 봤더니 네. 중앙일보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박균택 의원도 뭐 그때 질문을 해놓고는 남이 말하려 그러니까 서석호 변호사한테 물어보놓고는 서석호가 말하려 그러니까 입을 막더라. 민주당 맨날 그런 식이다. 증인이 말을 하려면 말을 못하게 한다. 서영교도 마찬가지다. 서영교 의원도 그렇게 큰 걸 터뜨려 놓고는 법원 행정처장이 그러면 제가 한번 말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냥 끊어버리더라. 이게 뭐냐? 그냥 의문만 제기하고 무책임하게 하는 게 이게 그럼 공당으로서 여당 이제 제1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막 이렇게 욕을 해놓았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레거시 미디어도 그걸 받지를 않더라고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중앙일보의 그 태도 옳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정확히 뭐가 뭔지 제보자를 밝히고 뭐 근거를 말하지 않는 뉴탐사만 받았던데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중앙일보가 지적한 건 맞다 일견. 그러나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 너네들은 더 문제다. 너네는 취재했냐? 네, 왜냐하면 기자들이 거기서 수많은 기자들이 들어와 있었었고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조희대 청문회라는 게 조희대 씨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마음대로 했다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녹취가 나왔으면 그 녹취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원 행정처에서 민주당에다가 공식으로 서한을 내고 당신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무책임하게 합니까? 이거에 대한 뭐 근거는 뭡니까? 물어봐야 되고 기자들도 서영교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고 기자들은 법원에도 물어봐야 되죠. 법원에서 당신은 이렇게 지금 오해받고 있고 의심받고 있다 그러는데 그걸 그냥 의심이다 오해만 하고 이다 기분 나쁘다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저런 오해나 의심이 왜 나왔는지 당신이 정말 그날 밥 먹었는지 모여서 있었는지 그것만이라도 대답해달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거기서 날짜가 4월 4일 날 헌재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헌재에서 결정 나고 파면 나고 직후에 4월 10일, 뭐 4월 15일, 4월 7일 이 세 날 중에 한번 밥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법원장의 동선은 거의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7일이랑 10일이랑 15일 날 밥을 어디서 먹었는지 누구랑 먹었는지 금방 나와요. 확인만 하면.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 한덕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정말 끝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건 어디서든지 간에 확인이 돼요. 금방 돼요. 체크가 돼요. 그러면 한덕수한테도 물어보고 조희대한테도 물어보고 뭐 정상명은 지금 일반인이냐고 그랬다고 치지만 김충식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먹었는지 여기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날 왜 모였는지 이거 정리하는 게 어렵나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여기서 얘네들이 그냥
저 사람이 잘하는 음모론 같은 거 제기했다고 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건 음모론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자라면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이렇게 우리가 근데 팩트 체크 이제 해봤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 변호사님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뭐 좀 알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제보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실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지. 그럼 확인은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은 돼야지.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사실 그래서 확인이 안 됐어. 일단 김충식 씨한테 일단 그 4명 중에서 3명은 모르겠으나 김충식 씨는 아직 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한 모양 조합이죠. 이게. 당신은 급이 안 되지 않느냐 사실.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물론 자기는 본인은 아니라 그런 모임 없었다. 아예 본 적 없었다. 없다. 그리고 자기가 조이대나 그 정상명을 정상명 얘기는 안 했다. 조이대나 한덕수는 자기가 전혀 뭐 알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정상명에 주목을 했어요, 사실은. 정상명. 네, 왜냐하면 정상명이라는 사람이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윤석열 씨하고 매우 가까운 사이고 뭐 줄에도 섰고 또 지난번에 대선 때 그 가로수길인가 뭐 거기에 캠프도 제공해주고 그런데 왜 그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전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이면서 이 거의 멘토로 정말 아버지 아들 같은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어디에서 사실은 등장하냐면 구속 취소 때 윤석열 처음 구속 취소할 때 그 이 지기현 판사를 물론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는 해줬지만 구속 취소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공작을 펼칠 때 이 정상명과 김주현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정수석과 네, 민정수석과 비서실장과 정상면 전 검찰총장이 같이 뭔가 한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었어요. 그런 설들이 있었다. 네, 그게 되게 구체적으로 막 나왔었어요. 이게 근데 전부 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야기다 지금. 어떤 사람은 확인도 했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이거 더 퍼져 나가긴 위험한 상황이라서 근데 그때 거기서 딱 끝을 냈는데 요 사람이 구속 취소하는데 아주 큰 영향이 있었다. 그림을 잘 그렸던 사람이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이 나는데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를 보고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는 서영교 의원의 그 녹취가 제보자가 누군지도 봐야 되고 제보자가 신빙성을 따져봐야 된다. 네,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점집 식사 장소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정말 저는 꼭 파야 된다고 봐요. 열린 공감이었어요? 아니면은 열린 공감이었대요. 조이대 유탐사가 한덕수가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때 만났으면 부적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근데 조이대 한덕수가 만났느냐부터 그렇죠. 우리가 확인이 안 지금 되잖아요. 정상명하고 조이대하고 만났잖아요. 부적절하고 큰 스캔들이 될 텐데 그 윤석열 검사가 처음 인관해 갖고 검사를 시작할 때 부장이었어요. 아버지 같다는 말이 맞아요. 네, 그리고 대구에서 그 부장 검사하고 초임 검사 관계로 만나서 뭐 나중에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결혼할 때 줄에도 줄에 섰고. 섰고 뭐 계속 멘토로서 역할을 해 왔던 것이고. 근데 그런 거 다 알려져 있는데 대법원장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이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이거 큰 스캔들이라서 이 만남 자체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거기서 오갔다는 얘기 이전에 그러니까 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보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술자리도 많고 술자리도 술집도 많고 많아요. 여기에 지금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3군데 4군데 정도 돼요. 그 세 군데가 각각 하나가 이제 아까 말한 변호사라는 얘기가 하나 변호사 있었는데 그 설이 부분에 있고. 대해서는 그 변호사가 아니라고 했고 자기는 아니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업소 관계자가 찍어가지고 줬다. 관계자.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지금 경찰들이 많이 쫓고 있어요. 서초서도 있고 그렇죠. 박흥경 기자도 있고 강남서도 있고 각 경찰서마다 이거를 쫓는 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팀에서 제공한 거다라는 것도 있고 경찰설, 변호사설, 업자설. 그다음에 이상호 기자가 또 며칠 전에 취재해가지고 이상호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네 원래 보통 강남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돌잖아요. 이제 자기네가 돌았단 말이죠. 3개월 전에 생활안전과 그런 데서. 그래가지고 쭉 돌다가 판사 이름하고 정치 이름이 한 20개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 가지고서 보니까 여기 지규현이 들어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차피 좀 있으면 그때가 이제 내란 수계로 박세현이가 막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려 했고 공수처가 막 체포 하나만 했는데 이런 타임이었으니까 어차피 기소는 예정되어 있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내 사건 누가 맞냐 판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근데 딱 눈에 띄게 딱 그 사람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상호 기자가 얘기한 거니까. 이상호 기자의 설은 이거예요. 네. 그 경찰이 돌아보니 지기현 판사 이름이 나와서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지기현 이름이 여기 들어 있어? 그럼 이거를 그 코를 깨가지고 지기현한테 사건을 배당하러 만들어야지라고 윤석열 쪽에서 머리가 돌았을 것이라고 이상호 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이상호의 설은
직위원 룸사롱 연루를 알고 그걸로 코를 깨웠다라는 설이죠. 설. 그리고 직위원만 직접적으로 코를 끼게 만든 게 아니라 직위원에게 대접을 했던 스폰서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네.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 얘기는 직위원 부장은 돈을 안 냈다니까. 그럼 돈을 냈다는 그 스폰서라고 하는 사람도 당연히 찾을 수 있을 거잖아요. 이상호 기자가 가장 위험한 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찌라시지만은 최소한의 어떤 근거는 좀 확인을 하고 좀 얘기. 아니, 막 이게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도 도움될 게 없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도 도움도 안 돼. 이런 경우 우리 여러 번 봤잖아요. 우리가 이상호 기자를 지금 모셔야 되겠어. 근데 직무 관련성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게 다른 법원의 뭐 부장이면은 모르겠는데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부장은요. 워낙 주요 사건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찍어서 보냈을 아니,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자리여서. 이게 당장 사건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술값을 어느 변호사가 냈는데 그 부에 그 변호사가 담당하는 대리하는 사건이 없어. 하지만 이게 서울에서도 다른 서울 서부나 뭐 아니면 저 지방의 어디 부산이나 이런 데는 그냥 친분이 있으면 사건이 거기 갈 일이 없지만 서울 중앙은 다른 법원하고 급이 달라요. 급이. 워낙 중요 사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잠재적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 관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누가 중앙지법의 민사보다도 형사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거든요. 워낙 덩치가 큰 사건들이 집중되니까. 감옥 가느냐 마느냐니까. 아니 그러면 누구랑 술 먹었다 누구랑 친하다고 하면 귀신같이 또 찾아가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건이 지금 찾아간다고. 우리 의원님 말씀은 직무 관련성을 특정 사건으로 추적하지 않더라도 예. 그 서울중앙의 판사였기 때문에 이 양반은 평사에 관리했을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다. 잠재적 직무 잠재적 관련성이 관련성. 충분합니다. 직위원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닷새 만에 직위원 판사가 삼겹살을 입에 올렸습니다. 직위원 판사는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생각 해본 적도 없다. 삼겹살에 소맥이나 먹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곳에 간 적이 없습니까? 민주당은 이미 본인이 직접 출입했던 룸살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접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정말 없습니까?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습니다.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간판만 바뀌었을 뿐 업소 주인도 같고 내부도 동일합니다. 직위원 판사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대에서 내려오겠지,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겠지, 이런 기대는 허무하게 깨져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직위원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직접 공개합니다. 국민 여러분,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앞서 공개했던 룸살롱 현장 사진과 직위원 판사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비교해 주십시오. 인테리어 패턴도 소품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직위원 판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입니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다는 겁니까?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합니까?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인의 시인과 반성을 기대할 수 없으니 수사를 통해서라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별개로 사법부의 자정 노력은 당분간 지켜보겠습니다. 직위원 판사의 개인 비리 혐의를 사법부 전체가 덮고 감싸는 일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행입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여러분들께 지난 14일 공개했던 해당 업소, 해당 룸사롱의 내부 사진입니다. 민주당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하면서
촬영했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미 보도를 해드렸고요. 그 당시에 굳이 이 사진을 공개했던 이유는 지기현 판사가 바로 이곳을 출입한 사진을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석자와 함께 기념사진 찍듯이 촬영된 사진입니다. 지금 좌우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저희가 꼼꼼하게 내부 인테리어 패턴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소품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심지어 제공되는 음료의 종류까지도 똑같았습니다. 논평에 담은 대로 해당 업소 주인 출입할 당시에 그 룸살롱 주인과 지금 현재 룸살롱 주인이 동일합니다. 간판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간판만 바뀌었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태로 같은 공간에서 이런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진만 더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의 여성 종업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함께 즐겼다고 증언합니다. 이게 해당 업소의 홀 사진입니다. 물론 내부에서 사진을 찍기가 어려워서 홀 사진만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성 종업원들과 남성이 한 테이블에서 함께 동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이런 곳입니다. 오랜 기간 이런 업태로 영업을 해왔고 저희가 이 업소 출입을 주장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수가 여럿입니다. 일단 특정한 날짜는 특정해서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추가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형사 고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오늘 지기현 판사의 입장 표명과 정말 무관하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이 사전에 지기현 판사랑 교감을 하고 오늘 입장 표명을 하게 했다면 사법부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게 되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법부 전체가 책임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사진은 기자 여러분들께 파일로도 발송해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쯤 발송이 됐을 텐데요.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이었고 주제가 이제 경제 분야였습니다. 뭐 방송 분량으로 따지면은 당연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지도도 압도적 1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분량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냥 그쪽으로 질문이 다 쏠리니까. 그렇죠. 예. 첫 번째 질문이 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였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냥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면서 바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어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한번 정리해 보죠.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은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네, 저런 발언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지난 그 군산 유세 때 이재명 후보가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 예약금을 내면 호텔이 그 돈 가지고 가구점 가서 외상값 갚고 또 가구점 주인은 그 돈을 가지고 치킨집에서 치킨 사 먹고 치킨집 주인은 또 그 돈 가지고 문방구에서 물품 구매하고 그 돈 가지고 문방구 주인이 호텔에 빚을 갚는다. 그래서 뭐 여행객이 예약 취소하고 10만 원 환불 받아서 떠나도 이 동네는 돈이 들어온 건 없지만은 돈이 돌았다. 이게 뭐 경제다라고 언급한 걸 두고 말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일단 이 다음 영상도 있는데 예, 한번 보시죠. 보고 예, 저도 한번 좀 논평을 하겠습니다. 호텔 경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 경제 순환을 했을 케인지언 승수 효과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입니까? 승수 효과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돈이란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죠. 근데 한 번 쓰여지느냐, 두 번 쓰여지느냐, 세 번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순환이 되면 그 자체에서도 그런데 이 그림 경제 그리신 흐름이 걸 보면은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한계의 소비 성향이 1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것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아 본인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렸던데요.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예를 들면 그건 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잘못됐다 생각하셨다면 왜 며칠 전에 또 하셨어요? 저는 왜 잘못됐습니까? 그럼 어디가 그럼 그렇게 1로 계속 돕니까 소비 성향이? 아니, 일로 돌지는 않죠.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거기서 쉬우라고 단순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것 같습니다. 그 그림 혹시 있나요? 그거 잠깐 제가 좀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네. 예, 저희가 준비된 게 있습니다. 뭐 그거 보면서 얘기하죠. 예,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소통 전문가이긴 하니까 언론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오해가 비롯됐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재명 캠프 측에서 그린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지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그 승수 효과, 그러니까 좀 정부가 돈을 좀 풀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의 얘기를 하면서 저런 이제 사례를 유세장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10만 원을 손님이 예약을 하면 호텔이 이제 10만 원이 이제 들어오는 꼴이 되니까 호텔에서 가구점에다가 침대도 구입할 수 있고 예입니다. 예. 가구점에 가구는 이미 있겠죠. 근데 하나의 예를 드는 거죠. 그럼 가구점은 또 뭐 치킨 사 먹고 치킨집은 또 문방구에서 뭘 소비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다 돈이. 그런데 설령 마지막에 그 손님이 호텔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즉 10만 원이 날아가 버리더라도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냐. 이제 저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은 아니 근데 최종적으로 저 손님이 취소 버튼을 눌렀으니 10만 원이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게 그 지역 경제가 막 활성화되고 산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호텔은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썼다가 나중에 돈이 안 들어오는 꼴이니까 그 호텔 사장은 망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저 예가 왜 이재명 후보가 극단적인 예고 단순화시킨 예라고 하냐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도 그래서 저렇게 매번 예약만 했다가 취소하는 형태의 경제가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예.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바보가 아닌 이상 호텔에 내가 예약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취소를 해. 그럼 호텔 입장에서 당연히 안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게 바람직한 거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돈이란 게 정부가 이렇게 쓰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좀 돈을 풀고 추경을 통해서 돈을 풀면 그것이 승수 효과를 일으켜서 이른바 포스트 케인즈주의적인 관점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좀 더 숨통을 트이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극단적인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례를 근데 비유를 그 사례 중에 저 취소 부분에 딱 꽂혀가지고 그러면 호텔 사장 망하라는 거냐? 저 지역 경제 다 파탄 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럴까요?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얘기했듯이 좀 이렇게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말싸움만 차라리 케인즈주의의 승수 효과에 입각한 이재명 후보의 경제 철학이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철학 대 철학으로 붙을 수 그렇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아마도 케인즈주의 철학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네. 본인은 아마 밀턴 프리드만 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신자유주의나 이쪽일 겁니다. 통화주의나. 그러면 그거에 입각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철학 대 철학으로 부딪히면 되는데 저거를 뭐 호텔 경제학이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 그 논의의 수준이나 층위를 되게 낮추는 거죠. 예, 이게 제 오프닝 멘트의 문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5가 핵심인데 네. 6을 가지고 이제 본질을. 근데 저는 이준석이 가장 잘하는 거를 이준석이 이준석했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어록을 좀 살펴봤는데 이준석이 2022년 6월에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흑화하면 그것도 재밌을 겁니다. 저같이 여론 선동 잘하는 사람이 흑화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기대해도 될 겁니다.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런 얘기를 1주년 당대표 취임에서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두구육도 개고기인지 양고기인지 이거를 팔았다. 너한테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개고기든 양고기든 뭐 맛있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개고기 양고기가 맛이 없었다 그러면 그 맛이라는 것도 주관적입니다 하면서 아예 본질을 계속 벗어나면서 말꼬리를 잡고 호도하는 약간 그런 류의 이준석이 이준석 했다가 어제도 똑같이 드러났다. 약간 그런 생각이. 이준석 후보도 좀 토론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거예요.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어제도 좀 너무 이제 태도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네. 바뀌진 않을걸요, 근데. 캐릭터라서. 네, 자기가 그게 제일 자신 있고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가지고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 또 이준석 후보가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하면서
지금 이 대선 관련해서 이준석과 이재명의 1대1 결정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본인의 바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수가 포기를 해줘야 된다. 예, 자기가 필승 카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이재명 후보의 총통의 시대를 막아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지지율로 보면은 양자 구도가 아예 안 나오죠. 예. 그리고 오늘 그 기자회견 장면도 보니까 대선 후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 없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영상을 보고. 오늘 기자회견에 네, 원래 지지자들이 좀 모여서 이렇게 외치고 뭐 해야 되는데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에서 하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랑 어제 토론한 거 후일담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연상군 같은 면모였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발언도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언급했던 것처럼 태도는 이준석 후보가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태도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혹시 USDT와 USDC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째로 곡물 쌀값 관리에 3종이 아니 USDT, USDC 질문입니다. 잠깐만 계세요. 저 대답은 우리가 토론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거는 무조건 토론입니다. 예. 그렇더라도 답을 들어보고 하세요. 얘기하고 다음에 할 거니까. 시간 낭비하시려고 하는 자, 3조 원을 쓴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남의 정책을 호도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얼마를 어디에 넣겠다 정도 개괄이 있을 것 같은데 분야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시겠습니까? 세 가지로 나눌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나눠서 얘기해 일단은 주시죠.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세부적인 내역을 어디다가 투자할 거, 어떤 회사에 투자할 거냐, 어떤 연구에 투자할 거냐라는 것은 또 검토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도 없는데 100조 원 넣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권영국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찌됐건 그 본인의 캐릭터는 이게 에. 도망갈 수는 없어요. 이게 아무리 뭐 절제하려 해도 이게 전형적인 키보드 워리어 댓글 화법이거든요. 그렇죠. 예. 뭐 비꼬려고 뭐뭐 하는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전형적인 댓글 화법이에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 네. 그게 그냥 바로 나와버립니다. 아니 뭐 당한 거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분노하세요? 그럼 뭐 저는 그런 댓글에 뭔가 당한 거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저게 대선 토론에 저런 장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제 토론을 봤습니다만 네, 저도 좀. 예. 예, 뭐 여러 가지 웃기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장면은 좀 충격적이었죠. 야 이거 대선에서 나올 화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그러잖아요. 또 예. 그 무슨 사이비 종교 뭐 그런 비유도 발언도 했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한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사이비 종교가 뭐 들어온다 뭐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저렇게 하는 건 일종의 비아냥이나 말꼬리 잡기가 되니까 대선 토론이. 예. 눈 이로 한 명 있으면 좋은데 이준석 담당으로 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아는 척 걸렸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요즘 그 2002년 이회창 노무현 그 토론을 보면 재미도 있고 품격도 있고 논리도 있고 좋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회창이 칭찬을 엄청 받고 있어요. 지금. 정통 보수의 마지막 후회 뭐 이런 얘기도 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 품격이 있었다 이런 식의 평가들도 많아요.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돈만 있었으면 우리가 나가가지고. 이준석 후보랑 토론을 붙겠다는 얘기인가요? 토론을 못 합니다. 그래요? 별도 군수 후보 토론 오늘 하잖아요. 거기 맞아요. 가셔야 돼요. 이 성관이 토론에 일정 그래요? 조건이 황교안 있어요. 전 총리랑 토론하셔야 돼요. 부정선거가. 어렵다. 우주화 후보인가요? 사퇴하고 자유통일당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고 예. 뭐 그런 소식은 또 전해졌더라고요. 예. 네. 한 줄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뭐 좀 있었던 이야기는 이준석 후보 얼굴이 좀 이렇게 붉었어요. 예, 맞아요. 예. 얼개진 채 토론을 임해가지고 뭐 커뮤니티에서는 뭐 긁혔냐 혹시 그러니까 뭐 언짢거나 기분이 안 좋아서 얼굴에 티가 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이제 SNS 글을 올려가지고 염증약을 많이 처방받아서 먹고 있다. 얼굴이 빨개서 걱정해 주신 분들 많은데 저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 이 호텔 뭐 경제학이다 뭐다 얘기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산 유세에서 한 발언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군산 유세 발언들을 다른 당 후보들도 또 열심히 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커피 원가 120원 발언 관련해 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데 예. 요것도 영상 한번 일단 보고 오시겠습니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커피 원가가 지금도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 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커피가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 그것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제 질문하느라고 급급하더라고요. 답은 안 들어요. 답은 안 들어요. 전반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글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막 달변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근데 더 좀 이렇게 나이가 더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좀 토론 능력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렇죠.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근데 경선 과정에서 토론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보면은 뭐 공약 발표 같은 것도 그냥 나열령이잖아요. 네, 맞아요. 뭐 예를 들면 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뭐 규제를 뭐 완화하겠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그걸 그냥 쭉 보고 읽어요. 근데 최근에 그렇게 토론을 많이 하신 분이 전혀 어떤 뭐랄까 내가 이걸 완전히 소화해 가지고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대본을 그냥 나열하듯이 읽는다는 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요. 예. 실망스러웠어요. 보통 토론 자리에서는 그래도 공약 하나를 얘기해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예. 그리고 공약이 어떻게가 잘 안 보여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을 많이 했어도 같이 토론한 상대들이 거기서 경선에서 연습이 되진 않죠. 네. 경선 때 김문수 후보가 토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대부분의 리액션이 좀 아유 당황하고 아유 김덕수든 한덕수든 아유, 이거 말고는 없었죠. 국민의힘 경선이 그리고 좀 토론이라 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바퀴벌레랑 그렇죠. 바퀴 뭐 이런 그렇죠. 얘기하고 했으니까. 예. 바퀴벌레. 예. 맞습니다. 자, 어쨌든 방금 이 커피 발언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맞아요. 그거를 그냥 사례 하나 든 걸 또 얘기한 거죠. 상인들이 뭐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저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대북 송금 이야기도 나왔는데 요 장면도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 기소죠. 지금 재판 받고 있죠. 네. 대북 사업이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알죠. 그런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을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사는 모르는데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거죠. 김문수 후보님 두 번이나 김문수 후보님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견에서 정치자금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받았는데 김문수 후보님 왜 몰랐습니까? 역공 당하죠. 네. 최근에 그 뉴스타파 기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역공을 좀 당했고 지금 12.3 계엄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 탓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허. 그 장면 잠깐 어떤 대목을 얘기하는 거죠?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보고 오시죠. 예. 그 대통령도 자문한 것이 뭐 계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반대합니다만 충분히 들었고요. 법을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 충분히 기업을 할 수 들었고요.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기업들이 해외로 계속 그만. 빠져나갑니다. 왜냐면 저게 답변 시간이 30초로 제한돼 있는데 넘겨가지고. 예. 근데 그러고 진짜 그만하지 않았어요? 그만한 걸로 그만했어요. 예. 뉘앙스로. 제가 총리 탄핵하고 뭐 탄핵하고 맞아, 그 얘기도 하니까 했어요. 뭐 이해를 못합니다. 맞아, 뭐 줄 이렇게 탄핵 얘기하니까. 얘기도 자, 그만. 자, 국힘 내부에서는요 또 토론이 아쉬웠나 봅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다가 이제 권영국 후보의 탓을 하는데 민주노동당. 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이 TV 토론에 함께 한 것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는 뉘앙스였어요. 왜요? 권영국 후보가 정치 공세를 하는 바람에 김문수 후보가 경제에 대한 식견을 설명할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건데. 그 입장이 어디서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에서 나온 네, 거예요? 오늘 캠프에서. 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신동욱 대변인이 아마. 아니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잘 영리하게 토론 시간을 배분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선관위가 마땅히 참가 자격이 있다라고
권한을 부여한 권영국 후보가 무슨 잘못일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한편으로 도와준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식견을 설명할 시간이 충분히 부여됐으면은 무능이 더 드러나가지고 더 큰 타격이 무슨 얘기하는가 했네.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실제로 권영국 후보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좀 쉽게 얘기하면 정신 차린 게 있어요. 그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에 예. 권영국 후보가 윤석열 정권 사람들 한덕수 등등 해가지고 졸속으로 미국이 굴종적으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냐. 그러지 말고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 이런 상황에서 맞서야 된다라고 김문수 후보를 막 타박을 해요. 이 김문수 후보가 마지못해 자기도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영국 후보 깜짝 놀라서 그럼 맞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도 맞서겠다고. 스트롱 문수. 이미 기조를 바꿔놨어요. 기억납니다. 네. 예. 자,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혼내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 장면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씨가 12월 3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 인정합니까? 내란이라기보다는 헌정질서를 계엄을 했죠. 파괴하고 군을 동원한 내란기도 그 책임 인정합니까? 뭐 계엄을 한 그리고 것은 그 계엄이 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광, 소비, 투자 모든 흐름을 끊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이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윤석열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습니다. 탈당이란 말도 못했고 뜻대로 하시라고 조아렸습니다. 그 대가로 윤석열 지지선은 받으니 기쁘십니까? 이쯤 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네. 아유. 이거 명장면이 토론 끝나고 나서 악수도 안 받았죠. 예. 권영국 후보가 악수를 안 했죠. 네. 예. 아예 안 했죠. 예. 계속 악수하자고 하니까 합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권영국 후보가. 최대한 예의를 지켰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악수를 못하겠다. 김문수 후보만 너무 비판했으니까 좀 좋은 얘기 하나만 하자면 턱걸이 여러 개 하시잖아요. 네. 김 후보가.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서 있는데 자세는 되게 꼿꼿하다는 느낌은 꼿꼿무늬. 허리는 이렇게 딱 똑바로 이렇게 펴는 거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턱걸이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토론 룰과 아까도 잠깐 그런 장면이 지금도 보셨지만 토론 룰과 사회자의 제지에 가장 잘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 태도가 가장 좋아요. 말은 네. 잘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제지하면 딱 바로바로 그만하고. 네. 한동훈 후보였다면 조금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꼿꼿이 서 있는데 되게 맹해 보여요. 맹해 보여.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뭔가 참 맹해 보여요. 그냥 맹해 보여요. 저 사람이 어떻게 대선 그러니까 후보가 됐나? 뾰족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들죠. 네. 예, 좀 그런 느낌은 있죠. 예.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여론조사를 만약에 1등을 달리는 후보라면은 그게 약간 괜찮을 수 있는데 예전에 그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김문수가 여론조사 1등이었고 유시민 심상정이 2, 3등이었잖아요. 나중에 심상정 후보가 이제 자진 사퇴해가지고 김문수 유시민이 붙었는데 김문수가 이겼죠. 네. 그게 언제적입니까? 뭐 연동 기억 안 납니다만 그때는 이제 김문수가 1등이었으니까 좀 뭐랄까 저런 스타일이 먹혔죠. 나름 먹혔어요. 뭐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안정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한참 뒤처진 2등이니까 뾰족하게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굉장히 신사적이었고. 예.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어제 그런 전략이었죠. 차분하게. 1등이니까. 차분하게. 예, 그렇게 해야죠. 자, 김문수 후보 얘기 나온 김에 명민준 픽 오늘 좀 제가 인상적으로 봤어요. 네. 예, 사전에 제가 원고를 보고 왔는데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는데요. 김문수 후보와 관련된 건데 그냥 약간 웃자고 준비한 건 아니고요. 네. 한번 명민준 씨가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이제 한 분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이 시흥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직원이 이제 기계에 끼어서 돌아가시는 또 사고가- SPC입니까? 예. SPC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SPC의 산업자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 2023년 8월에는 성남의 샤니 제빵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기계에 끼어서 돌아가셨고요. 2022년 10월에는 평택의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이제 소스 교반기에 끼어서 또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SPC에서 일어난 산재 사건만 572건에 달합니다. 사망자와 다친 사람 다 합쳐서. 네네. 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죠. 예, 시행 중입니다. 예,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자라는 건데요. 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자동적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인과관계나 책임 소재를 따져가지고 따져보자. 이렇게 기소해서 처벌하는데 그것도 처벌이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렇죠. 한 번인가 있었던 걸로 거의 뭐 드물어요. 네. 예. 그러니까 본질은 이게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많은 맞아요. 노동자가 희생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 처벌을 예. 강화하자라는 맞습니다. 이야기인 거고요. 김문수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항상 노동운동 출신이다라는 거를 본인 입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사람 김문수, 유시민, 심상정이 네. 선호련의 동지들이었죠. 예. 근데 이제 TV 토론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다. 그러니까 처벌한다고 사고가 줄어드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어제 토론회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예.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파리바게트 SPL 박선빈, DLENC 건설 이용직 강보경 이런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요? 제2의 윤석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의 법입니다. 산업재해를 없애기에는 예방 위주로 가야 됩니다.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재해가 그러면 줄어듭니까? 사망자가 줄어듭니까? 그래서 저는 예방 위주로 가야지 처벌 위주로 끝까지 듣겠습니다. 잘못이라고. 예방을 하라고 해도 돈이 드니까 지금까지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서 처벌하자고 만든 겁니다. 산재 유족들이 그 추운 겨울날 단식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걸 함부로 무시하는 노동부 장관 과연 그 자격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벌 위주의 법이라고 하는데 처벌이 제대로 되면 당연히 예방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취지예요.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인데 맞아요. 딱히 처벌이 지금 뭐 막 어마어마하게 되지도 않아요. 예. 지금 제가 방금 찾았는데 지금 시행 3년을 맡고 있거든요. 올해로. 사망자가 산재 사망자 1,200명인데 기소된 건 60건. 그 중에서 판결 나온 게 31건인데 실형이 4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중에서 경영 책임자가 실형받은 건 또 1건입니다. 네. 원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려고 그렇죠. 만든 법인데 그래야 경영 책임자가 그 사고를 막기 위해 돈도 쓰고 그렇죠. 예방 교육도 하고 이렇게 네.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한 건이 한 건. 3년 동안 실형 4건. 경영 책임자 그러니까 사장님이 처벌받는 건 1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벌 위주 법도 아닌 거예요. 지금 수치로 봤을 때는 처벌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1,200명이라고 지금 이봉호 연구원이 얘기해 주셨는데 한 해 사고로 사망하는 일터에서 사망하는 노동자가 1,200명입니다. 한 해.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100명씩 죽는 거예요. 그러네. 100명씩 죽어나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행 3년간. 3년간. 시행 3년간 그런데 1,200명이니까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내자면 1,200 플러스 800해서 2,000명 정도가 한 해 숨져요. 그렇죠. 한 해 숨지는 건 근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예. 기소된 거를 예, 얘기하는 것 건. 같고 중대재해처벌법인 것 같고 1,200명이 사고사, 800명이 질병사 해가지고 한 2,000명이 한 해 숨집니다. 우리 일터에서. 예. 근데 김문수 후보는 자기가 노동운동 뭐의 대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런 상황을 완전히 외면하는 저런 이야기를 하는 네. 게 납득이 안 되고요. 아까 권영국 후보가 부른 그 이름들이 10년 사이에 산재 비극을 상징하는 이름들입니다. 오늘 사고 소식을 들은 권영국 후보가 SNS에 글을 또 하나 남겼는데요. 예. 도대체 몇 명이나 죽어야 저 죽음의 공장이 바뀔까요? 사업주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사건건 노동과는 거리가 먼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을 했잖아요. 예. 예.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화두였는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그래야만 자신의 근로조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중간에서 자꾸 책임을 회피하니까. 네. 또 이제까지는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개인에 대해서 파업을 결정한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똑같이 배상 책임을 져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개인한테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이 청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도 하고 그랬죠. 예. 많은 분들이. 개정안은 이제 손해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계산을 더 정확하게 한다. 그렇죠. 예. 원청 기업의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자라는 내용인데요. 맞습니다. 노동계가 꾸준히 입법을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거를 통과시켰고 그러나 거부권을 맞아가지고 폐기가 된 거예요. 네. 노란봉투법은.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찬성 입장입니다. 네.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죠. 어제도 얘기했고요. 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자기가 노동운동의 대부라고 하면 이 노란봉투법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위법이다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자기가 행한 그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이 악법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에 있는 33조 노동 3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짜 사장에게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입니다. 그 교섭권이 악법이라고요? 엉터리라 말도 안 된다고요? 도대체가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습니까? 속이 좀 시원하면서도 근데 오, 세시네. 명민준 픽을 듣다 보니까 약간은 허탈해집니다. 뭐냐면 김문수가 전향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김문수의 과거를 얘기한다는 게 다소 허탈한데 근데 또 맞는 말씀인 거는 맞는 문제의식인 거는 지금도 그 노동운동 경력을 본인이 팔고 막 다니잖아요. 이렇게 내세우니까 또 맞아요. 이런 지적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권영국 후보가 저 분노에 동의하는 게 그러면 그 노동 저런 입장이면 노동운동이라는 거를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네, 오늘도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한 얼마나 참 비참한 사고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선거 운동의 하나로 쓰면서 정책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이런 입장인데 참 그렇습니다. 네. 자, 김문수가 또 이제 이게 가장 또 많이 돈 짤 중에 하나긴 한데요. 그래요? 예, 네. 주 52시간 규제 완화를 주제로 꺼냈다가 본전도 못 건졌습니다. R&D 부문이라도 52시간 예외를 좀 보장하자. 이것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머쓱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네.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주 52시간제 예외를 해달라는 거 이 법도 안 해줘가지고 제가 고용노동부 고시로서 그냥 그걸 해드렸습니다. 근데 또 반도체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게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노동부 장관으로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 네. 그러니까 그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뭐 어쩌라고요. 예, 맞는 말입니다. 예,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결국은 제일 열받는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대선 후보 출마 선언한 날인 지난 4월 10일에 김문수의 첫 행보가 전태일. 예, 전태일 기념관을 찾아서 그런 행보도 있었고 SNS 자기소개에 전국 금속노조 한일도르코 노조위원장 뭐 맞긴 맞아요. 뭐 그런 이력이 있긴 있으니까 네. 참 예.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이렇게 버젓이 적어 놓았죠. 자기가 이제 전태일 열사의 친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워야 한다는 둥 하는 말들을 같이 또 떠들어대는데 전태일 열사는 박정희 정권의 악랄한 노동 탄압에 항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또 끊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간 명민준 픽이었고 오늘 또 발생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묶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좀 약간 숙연해지는 감도 있고 잘 들었습니다. 예, 공부도 되고요. 그 동그랑님은 본인이 시흥 SPC에서 7개월 동안 일해봤대요. 진짜요? 예, 그렇게 댓글을 또 달아주셨고, 예, 민님은 앵커가 쉽게 설명해 주어서 정치에 빠삭한 신랑과 28년 만에 대화가 되고 있는 주부라고.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예, 오유, 감사합니다. 퇴근 후에 9시 이후에도 꼭 챙겨 보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현님도
예, 응원 댓글 달아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4차 공판 있었고요. 오전 10시쯤에 차량에서 내려서 중앙지법에 딱 도착을 했는데 네. 붉은색 넥타이 하고요. 거무죽죽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붉은색 넥타이였습니다. 네. 인상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았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취재진들이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고 예. 중간에 나오면서 쓱 이렇게 웃음을 짓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지자들이 좀 있었잖아요. 저 멀리서 윤석열 뭐 대통령 이렇게 큰 소리로 몇 명 연설하니까 없더라고요. 지난 재판에는 300명 온다고 집회 신고를 했거든요. 12명 왔거든요. 몇 명 없어. 오늘은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있었던 것 그때 같아요. 너무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지지자 쪽을 향해서 이렇게 쓱 보더니 웃음을 짓는 듯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소수 그 몇 사람한테만 둘러싸여가지고 그 사람들하고만 소통하고 싶고 그 사람들한테 대장하고 싶고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재판 나왔는데 재판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보통 재판 받으러 가면 이렇게 검색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거든요. 네, 통과하는 길이 있어요. 기자들도 보통 그 뒤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네. 계단을 통해서 잘 네, 올라가기도 하는데 예. 지금 보니까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글로 못 가요. 네, 직원용 엘리베이터는 출입증을 태그해야만 탑승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떤 동원이 됐다 해서 재판 시작 전후에 엘리베이터를 잡고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이거 특혜 의혹 나오는데 이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거 계속 쌓이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네. 국민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참 잘한다 윤석열. 끝까지 잘해라. 끝까지 계속해라. 다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 이제 구속될 때까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딱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네.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경호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루빨리 시민들의 요구대로 재구속시켜라. 맞는 말이죠. 재구속될 만한 의혹들, 재구속될 만한 진술들은 계속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 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는데요. 특전사령관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병력 투입 지시를 받는 그 통화 장면을 옆에서 목격했다라는 사람인데 계엄 당일입니다. 오후 10시 27분쯤에 곽정 사령관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상관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에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복창을 했다. 그것을 봤다, 들었다. 라고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를 확보해라라는 최초 명령을 곽 전 사령관이 내린 것도 봤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기현 판사가 공수처에서 수사한 거 그거 안 돼요. 검찰에서 수사한 거 안 돼요. 이렇게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먼저 해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수사 그러니까 서류 조서는 휴지가 될 가능성도 커요. 지금 지기현의 판단으로는. 그런데 이 재판정에서 이렇게 진술이 하나씩 둘씩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거든요. 지기현도. 네, 재판에 나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라고. 그 재판장 안에서 있었던 풍경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심리가 좀 추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시작하면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피고인이라고 불러도 윤 전 대통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혹시 조시는 거 아니죠? 그렇게 얘기했대요. 라고 물어봤다고. 피고인 했는데 대답을 안 했대요? 네. 반응도 안 했대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조시는 거 아니죠? 라고 물어봤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또 자네 눈 뜨고 자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는데 눈 뜨고 자네. 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기현 판사 저런 증언이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중요합니다. 지기현도 부인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엘베 못하는 걸 어떻게 아세요? 역시 제가 전문 피의자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쪽으로 가끔 가긴 합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내통하는 판사나 판사. 네, 법원 누구 나오라고 해가지고 잠깐 글로 가기도 합니다. 가서 어디 가는 것도 있습니다.
참 재판에서 왜 사적인 얘기를 했을까? 재판 시작에 주기현 판사가 네. 사적인 얘기를 했어요. 사적인 얘기를 했어. 아 그러니까요. 재판 진행에 앞서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다라면서 입을 뗐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곳에 가서 룸사롱 이야기죠. 네.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저 글을 조금 그 글로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혹 제기 때문에 우려가 많은 상황을 알고 있다면서 평소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고요? 삼겹살 먹으면서 소맥 예.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예. 그런데 가서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 없다. 예. 무엇보다 그런 시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 없다. 자,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런 아니죠. 시대 아닌데 민주당에서 룸사롱에서 사건 관계인한테 지금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동안 법원한테 지기현 판사한테 시간을 줬어요. 기회를 준 거죠, 사실. 그런데 네. 오늘 나와서 평소에 삼겹살에 소맥 먹는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누가 안 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얘기를 왜 했을까?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진도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사진이 했는데. 있다고 얘기했고 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대법원에서 지금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감찰 비슷한 네, 걸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강하게 부인했는데 니네들이 있어 한번 까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있을 리가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러지 않으면 저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예. 자, 누구와 같다. 사건 관계인이 아니다. 친구들끼리 어디 가서 한 잔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설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그냥 삼소가 나왔어요, 갑자기. 삼겹살에 소맥. 왜 저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자마자 민주당에서 그래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뾰로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의 일부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이 있다고 했어요. 노종면 의원이 오늘 브리핑을 했죠. 네, 저 룸사롱 의혹 사진인데 룸사롱 전경입니다. 저 방의 전경 그리고 저 구석에 등이 있고 꽃이 있어요. 다 대조를 해서 같은 네. 장소이다라고. 같은 장소 그랬죠? 맞네. 거의 맞지요. 그 꽃이 쿠션 많은데. 쿠션 색깔만 조금 다르고 거의 맞아요. 뒤에 쿠션도 맞는 것 같아요. 쿠션도 네, 옆에 체크랑- 쿠션은 맞아. 근데 네네. 한 쿠션만 다른데 저 옆에 보면 물과 저렇게 우롱차 잔과 저런 게 있는 걸 보면 저 뒤에 보면 아가씨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이걸 어쩌시려고 이렇게 막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추측입니다만 민주당은 이것만 갖고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부만 공개했겠죠. 지금 같이 사진 찍은 사람이 네. 제일 단순한 사진 하나 이렇게 준 거예요. 지금 공개한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사실 약한 거부터 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왜요? 네. 사진과 증거를 쥐었어. 그런데 나 있지롱 그랬는데 있다고 까봐 하다 깐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사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증거도 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무시하고 재판 시작하는데 거기서 자기의 신상 발언을 할 수가 있죠? 삼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저 얘기가 나오자마자 법원이 그 삼겹살 소주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재판 판사들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예. 딱 놀래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오늘 먹고 싶은 거 얘기한 건가? 아니요, 바본지 멍청인지 모르겠다고. 너무 코너에 밀리다 보니까 판단 자체가 안 된다. 판단을 못하고 그냥 해버린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의 사건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참. 입을 가리고 지금 우리 입틀만 말을 못하겠다. 참. 일반 식당에는 생수병이랑 우롱차랑 같이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거 아니 내란 재판 앞두고 이게 할 말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드드득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저걸 어찌 봐야 될지 이거 걸려들었어요. 이기지 못하는 지금 도박판에 지금
판돈을 건 겁니다. 네. 그 민주당은 공수처에 고발할 것 적극 검토한다고 그랬고요. 오늘 대법 윤리감사관실에서 현장에 오늘도. 가봤어요. 네, 업체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기자들도 가보고 사람들도 다 가봤는데 이제서야 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물어봤을 때는 그런 일이 없다. 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근데 이 해당 업소가요. 의혹이 제기된 다음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간판도 내린 상태래요. 사실 괜히 엄한 곳이 피해를 받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때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 망신살 아닌가요 얘기하는데 지금 그래서 문 닫았다는 거 그리고 그때 사람이 없다는 걸 보고 지금 계속해서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기현 판사 일단 당장 증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판사가 되고요. 판사가 되고 지금 의혹의 피고인이라고 합시다. 지기현이 됐습니다. 이 지기현 피고인의 말을 듣겠어요? 믿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신뢰가 그렇죠. 뚝 떨어지죠. 네. 자, 삼겹살에 소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룸사롱 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은 사건 관계인한테 어떻게 거기까지 좀 보자고요. 룸사롱 가서 삼겹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믿어주자고. 지기현 판사 얘기를 믿어주는데 네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내란을 일으켰는데 계엄을 일으켰는데 계엄의 내란의 우두머리만 구속을 취소해서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 법적인 다른 수단도 그쵸. 강구하지 않고 그것도 잘못했잖아요. 보편적 기준을 깡그리 무시한 채 윤석열한테만 해당되는 기준. 그러니까요. 70년 동안 이 사람한테만 시간 단위로. 그러니까요. 왜 시간 단위인가 했더니 이런 술집에서는 시간 단위로 샌다면서요. 아, 그래요? 저도 잘 몰랐어. 저도 몰라요. 저 몰라. 저도 나는 몰라요. 몰라. 나는 술도 몰라. 어머, 처음 들었네. 술도 못 먹었어. 그런데 이분은 왜 가만히나 계시지? 왜 이런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진실 공방에서 이제 해명해야 될 단계에 와 있는데 당장 손을 떼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기현 판사를 지키려고 합니다. 대법원도 서울중앙지법도.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판사들이 막 격앙됐어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사적으로 지금 모략한다. 뭐 증거도 없는데 계속해서 아니면 말고시게 이거 청담동 술자리 재탕이냐 그러면서 격앙됐거든요, 판사들이. 흠집내기다. 근데 이제 사진이 나왔으니 지기현 판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당장 민주당에서 룸사롱에서 접대받은 정황이 있다고 하면서 룸사롱 사진을 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기현 판사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술자리는 누구랑 어떤 자리였고 누가 돈을 냈다. 그런 일이 없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접대받고 그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했어요, 사실. 네. 못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얘기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판사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세상에나. 네. 자. 대선 이모저모로 한번 볼까요?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TV 토론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TV 토론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없어? 저는 그래도 소고기 약속을 취소하고 이 TV 토론을 봤습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역시. 괜히 봤다 싶긴 했지만 네. 그래도 또 방송을 위해서. 네.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자, TV 토론만 열리면 이준석이 다 씹어먹고 네. 이준석이 막 40%가 넘게 40% 된다. 넘어가지고 그랬죠. 결국 당선된다고 얘기했는데 어제는 근데 아무 얘기도 없어요. 이준석 뭐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얘기만 있고요. 뭐 태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사실 토론은 내용보다도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데 사실 토론이요.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먹고 가는 어떻게 쉽게 점수를 따는 그런 데인데 단 하나 변수가 있는데 태도, 겸손하냐, 잘 듣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전 그냥 토론을 볼 때 사실 대선 토론이라는 게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다 나와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위에 보려고요? 잠깐만 볼까요? 네네네. 잠깐만 볼게요. 혹시 USDT와 USDC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째로 곡물 쌀값 관리에 3종이 아니 있습니다. USDC 질문입니다. 잠깐만 계세요. 저 대답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거는 무조건 토론입니다. 예. 그렇더라도 답을 들어보고 하세요. 얘기하고 다음에 할 거니까. 네.
사실 그냥 딴소리를 하는 게 3조 원을 아니거든요. 쓴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남의 정책을 호도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얼마를 어디에 넣겠다 정도 개괄이 있을 것 같은데 분야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세 가지로 날아봐라. 세 가지로 두 가지로 정리해봐라. 뭐까지? 뭔데? 이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연구 기재부 국장들 시험 보는 게 아닌데 이 정리해봐라. 뭐 아시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까? 네. 그걸 많이 아는 사람을 지금 시험에서 1등 사람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저렇게 질문하면 뭐지? 들키겠지? 그렇죠. 당황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지금 TV 토론장에 나왔는데 네. 이게 사실은 태도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진정성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토론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자. 음. 그래서 소통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원래 토론의 목적인데 지금 어제는 그냥 서로를 이겨먹겠다. 아니요, 그렇게요. 네. 그러니까 자. TV 토론 보니까요. 원래도 싫었는데 더 싫어졌어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준석 비호감도 1순위 태도 답던데요. 얘기하는데 자, 제가 계속해서 이준석의 지지율이 답보할 거다. 차라리 김문수가 올라가고 이준석은 5% 내외에서 놀다가 결국 자기 갈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그걸 알 거예요. 네. 자, 바른미래당에 유승민 후보가 있었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는 똑똑해요. 그래서 잘 알아. 경제에 대해서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국방이면 국방 열심히 잘 알아요. 네. 그런데 시험은 1등 나는데 절대 점수를 못 땁니다. TV 토론에서. 그분이 왜죠? 태도에 문제가 있나요? 잘난 척 하거든요. 아는 척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못 하거든요. 근데 못 하는데 저는 네. 계속 이렇게 이준석 TV 토론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존재감을 보인다면서 계속 소리를 치다가 단일화하고 싶어 할 거예요. 바깥에서 당 바깥에서 국민의힘 밖에서 있다가 그렇게 사그러드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사실 어제 토론에서도 보면요. 김문수 후보랑 그냥 한 편을 먹는 듯한 네, 그렇죠. 느낌도 보였어요. 그랬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이준석 칭찬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도권 토론 때도 대신 공격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준석 후보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게 시키고 그럼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 이러면서 약간 하는 것 같은 실행을 옮기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들이 간혹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TV 토론 두 번 남았거든요. 비슷한 양상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대하지 마시고 이준석이 국민의힘으로 가고 싶어 하는가 보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단일화를 해가지고 큰 변혁이 생긴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윤석열 탈당하면 뭐라고요? 변혁이 생기고 뭐 판이 흔들린다. 휘청거린다 그랬나?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저기 윤석열만 관심 있어요. 김문수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자 윤석열이 가고 탈당하고 김계리 왔습니다. 예, 김계리가 왔는데 오는 중간에 약간 삐그덕거리는 모양새긴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대통령 후보 김문수를 돕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SNS에 올렸는데 네. 그럼 턱걸이 능력까지 알리겠다고 막 의욕을 보였죠.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네. 뭔가 삐그덕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시당에 당원 자격심사위원회 개최를 지시했다. 그러니까 조만간 입장이 결정돼서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입당 대기 상태다. 그러니까 아직 입당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김계리 변호사가 화가 났겠죠. SNS에 또 다시 올립니다. 김계리 당원님 국민의힘 새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라면서 SNS에 이걸 올린 거죠. 당혹스럽다라는 입장이네요. 네. 아무튼 윤석열과 김계리를 누가 합니까? 근데 윤석열과 김계리 이어지잖아요. 지금 데려다 밥 먹고 둘이 사진 찍고 막 올리고 아버지 윤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닮았어. 사진 좀 볼까요? 다시 좀 봐봐. 닮았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김계리 변호사가 조금 이상해요. 좀 너무 왜요? 튀고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가고 탈당한 날 김계리가 온다.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볼까? 그러게요. 네?
뭔가 꼬롬한 느낌이 들잖아요. 서로 윤석열인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윤재옥 총괄선대 본부장이 한 말이 왜 이러시지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이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모른 척으로 하는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아는데 김대리를 왜 알아? 윤버지라고 해가지고 알잖아요. 윤석열이 업고 다니고 네. 지금 집에 가서 밥 먹이고 매일 이렇게 사진 찍어서 공개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참 국민의힘도 지금 답답하니까 아무 말이나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여기는 뭐 얼마 못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구주화 후보가 지금 네. 이제 사퇴를 했거든요.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전 후보는 그 돈을 다 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많은 분들이 돈 많은 사람이겠죠. 자유통일당은 돈 많으니까 네. 이렇게 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이네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광화문 애국 세력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함께 싸워왔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그렇죠, 맞아. 맞는 말 했어. 또 뭐라고 했어요? 또. 나에게 투표한다는 심정으로 김 후보에게 투표를 해달라. 그렇지. 라고 얘기했어요. 자유통일당 사실은 통일당을 창당한 멤버가 김문수. 아이고야. 김문수, 정광훈. 근데 왜 상관없는 척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역사가 보여주는데. 정광훈의 남자 김문수. 자유통일당 후보는 바지사장 같은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청 막 시키고 말이야. 자유통일당한테. 이번 대선 때 가장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 윤석열. 두 번째로 정광훈. 각자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잘합니다. 구주아 잘했어. 그 모든 사람들이 잘했어. 이 사람 잘한다. 홍준표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밤마다 낮마다 계속 하와이 가가지고 페북에 올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잘했어. 자,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을 찾아서 국민의힘 설득위원회가 지금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잠깐 속보까지는 아닌데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이수정 교수가 이수정도 잘했어. 이수정도. 이수정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일 밤 룸사롱 사진이라고 돌아다니는 이 사진, 친구들과 노래방 가셨던 것, 술도 없는 환한 방에서 남자들끼리 뭐 하세요? 노래방이라고. 이수정 잘한다. 각자 역할 또 톡톡히 하고 있다. 이수정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사람들 나오면 하하 웃고 박수를 쳐주세요. 자, 진짜 미치겠네. 저기에다 숟가락을 하나씩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흑역사가 될 거니까 아이고 이수정 잘한다. 이수정 김문수 후보한테 문수야 막 반말하는 사람이 나 진짜. 그래 문수야 그렇죠. 문수야 어떡하니 뭐 그랬었죠. 그렇죠. 네. 네.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 김대식, 유상범, 이성배, 조광한 이 사람들이 홍준표 설득조가 갔어. 특사단으로 갔잖아요. 오지 말라 하와이라고 했지만 가가지고 만나는 사진까지 오늘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왔는데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내가 3번 사기 당하면 공범이라고 했잖아. 이번에는 사기 안 당해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특사단이 도착한 그때에 SNS에서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데 파란색 자켓에 파란색 넥타이를 한. 아니 파란색이면 민주당 아니야. 저 사람 민주당으로 오나?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러다 이제는 숨기지 않을 거다. 보수계의 엘사다 이러면서 파란색으로. 그랬어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사람들이라고 포장했는데 저 혼자 그랬고요. 그랬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는 사진을 또 바꿨더라고요. 이렇게 빨간으로? 넥타이가 빨간색으로 교체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사진만 저기 뭐 포토샵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떤 어플을 쓰면 얼굴도 저렇게 똑같아요? 똑같은 사진인가? 네, 똑같은 사진인데 넥타이 색깔만 다시 빨간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사단 측이 또 설명을 하는데 이거 단순한 해프닝으로 안다. 넥타이 사진 다시 교체됐다 빨간색으로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단독으로 지금 뭐 하나 뜬 게 있는데요. 특사단을 만난 홍준표. 윤석열이 탈당했으니 김문수를 지지한다. 라는 뭐 얘기가 나왔다고요? 하네요. 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홍준표 전 시장의 입을 막으러 간 건지 민주당에 가는 걸 막으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홍준표 총리설 이거는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을 텐데 민주당하고 조금 얘기를 많이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저런 이분 사법 리스크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봐줘야 돼. 안 봐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그런데 알겠어. 잘하고 있다 홍준표. 네, 다 잘해요, 잘해. 네, 근데 박근혜 지지 모임이 오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는 홍준표 지지 모임에서 오늘 박근혜 지지 모임입니다. 네, 오늘은 박근혜 지지 모임 다 오게 생겼어. 이 파렴치한 당의 정체성의 환멸과 분노를 사기면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실천하려는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 민주당으로 다 오는데요. 네. 김상욱 의원, 그다음에 김용태 아니죠. 허은하 의원. 허은하 의원 오늘 지지 지지 선언했죠. 네. 네. 참 여러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어서. 근데 김상욱 의원은 춤도 열심히 추더라고요. 네. 그 광주에서 만났는데 광주 시민들이 너무 따뜻하게 안아줘서. 네. 수원의 김용남 전 의원도. 그렇습니다. 네. 금남로를 함께 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서 굉장히 굉장히 편안해했습니다. 또 건진 게이트는 좀 보고 갈까요? 건진 게이트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샤넬백 이야기가 나왔는데 샤넬 가방 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샤넬 꾸러미가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 저 옷과 그지 액세서리 풀세트라고 가방을 하나만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샤넬이라고 옷과 또 맞춰야 되고 그날 또 분위기도 맞춰야 되고. 사실 그래요. 그죠? 많이 필요하죠. 샤넬의 의미는 샤넬 백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샤넬 옷에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다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샤넬 백만 든 거를 별로 쳐주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전 못 사요. 못 사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설이고요. 지금 검찰이 이제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하면서 샤넬 제품 구매 이력을 확보를 하고 한번 전씨를 소환해가지고 전성배 소환해서 샤넬백 종류를 캐 물으면서 구매 이력을 제시를 했답니다. 통일교에서 반지, 목걸이, 그 액세서리요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샀고요. 백도 여러 개 샀고 샤넬도 많이 샀다니까요. 이제 천천히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목걸이는 어디 있나요? 웬 다이아는 어디 있나요? 웬 다이아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나와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내용은 쏟아질 거니까. 자, 그런데 건진만 있냐? 천공도 있다. 천공도 만났다고요? 네, 천공이 통일교랑 만났더라고요. 지난해 10월에 만난 게 좀 드러나게 됐는데 통일교 산하재단의 김모 이사장과 천공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천전궁이라는 곳인 거예요. 여기는 통일교의 성전이에요. 네, 하늘과 땅이 연결된 지성소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려면 통일교의 초청 또는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천공에 들어가서 사실 그 당시에는 통일교 내부에서도 신중하지 못한 부적절한 만남이다라면서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나라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때. 통일교는 기독교 쪽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데 건진 법사 그리고 천공 이거 세계관 충돌 아닌가요? 맞아요. 사이비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종교 대타협, 종교 빅텐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웃기다.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걱정 마세요. 계속 나와. 계속 지켜보면 돼. 다 잘하고 있어. 온 분야에서 우리가 민주당 얘기는 하나도 안 했죠 지금. 네, 민주당 얘기 빼고 저는 관심 없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열심히 뛰고 지기현 열심히 뛰고 그다음 계속 홍준표 열심히 뛰었거든요. 분업이 잘 되어 있네요.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